이번 영상에서는 최연의 명월음이라는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가사 한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월음. 네, 명월, 밝은 달이란 뜻이죠. 노래하다, 읍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목의 의미, 밝은 달을 노래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최연은 양반이고 양반시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반시가에서의 달은 거의 90% 정도 모상징이다, 여러분. 모상징이야. 네, 임금상징이라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밝은 달을 노래하다 라는 건 아마도 영군의 정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영군 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추정할 수 있다면 너무 훌륭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갈래 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몇 음보율, 한 문장을 네 마디로 끊어 읽는 4음보율에 짝꿍인 음수율 어떻게 돼? 한 마디 안에 글자 개수가 3개가 아니면 4개가 되는 3, 4조 혹은 4, 4조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사의 형식적인 특징이고 길이가 굉장히 길다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연군 가사다. 연군 무슨 뜻이야? 임금을 사모할 연자.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가사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십니다. 자, 연대를 좀 기억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명월음은. 왜냐하면 여기가 임진왜란 시기에 지어진 작품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을 그 시대적인 맥락과 연결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는 작품이 됩니다. 됐죠? 나머지는 이따가 본문 읽고 다시 돌아옵시다. 자, 일단 본문 들어가 보죠. 달아, 밝은 달아, 청천에 떴는 달아. 자, 달을 부르고 있네. 화자가 자꾸 부르고 있어. 맑은 하늘에 떠 있는 달아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화자가 되게 좋아하는 존재구나. 거리가 멀다 가깝다? 거리 가까워.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그 얘기인 거지. 그죠?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지향하는 달을 불렀어. 자, 상징적인 의미 뭐다? 임금이다. 달아 불렀으니까 돈어법,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표현법을 돈어법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달아 하고 불렀으니까 말 건네는 어조가 사용이 됐다. 청자가 나왔으니까 네, 여기 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건네고 있는 거야, 달에게. 달아, 밝은 달아, 청천에 떠있는 달아, 푸른 하늘에 떠있는 달아. 자, 달은 임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상징하는 자연물들 선생님이 다 갖다 놨습니다. 별표 5개 하고 양반시가에서 나올 때는 기억하고 가야 된다. 이 시어들은 임금을 상징할 확률 90%다. 기억하고 가십니다. 암기하세요, 여러분들은. 얼굴은 언제 나며 밝기는 누가? 뉘 주격조사죠. 짝대기는 누가? 얼굴은 언제 나며 밝기는 누가 시켰나? 그 말은 달이 너무너무 밝다는 거야. 그치? 얼굴은 도대체 언제 나온 거고 밝기는 누가 시켰길래 그렇게 밝은가? 그러고 있는 중인 거지. 서산에 해가 숨고 긴 밤이 침침할 때 굉장히 깜깜해졌을 시간적 배경. 청렴, 이거는 화장대래 여러분. 젊은 여인이 쓰는 화장대인데 이런 거는 각주로 다 나오겠지? 그치? 여러분들이 굳이 단어를 암기할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청렴을 열어놓고 보경은 보배 같은 거울이란 뜻인데 보경을 닦았어. 보배 같은 거울을 닦아냈더니 일편광휘, 한 조각의 밝은 빛에 팔방이 다 밝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하늘에 뭐가 떠 있었어? 달이 떠 있었어. 자기는 어떻게 했어? 자기는 화장대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닦았어. 그랬더니 이 거울에 뭐가 비친 거야? 달빛이 이렇게 비친 거지. 그래서 쫙 온천지가 밝아지는 그런 장면을 그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상징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큰 빛, 하늘에 떠있는 큰 빛은 누굴 상징한다? 임금을 상징한다. 그러면 그 큰 빛을 받아내서 천하에 이렇게 흩뿌리고 있는 이 거울이라는 매개체는 뭘 상징하겠구나? 신하를 상징하겠구나. 작은 빛인 거지, 작은 빛.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경은
임금의 성정이 백성에게 잘 미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신하, 충신을 상징한다라고 선생님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했더니 일편광휘가 한 조각의 밝은 달빛이, 구체여 달빛이야. 그 달빛이 팔방 온 세상을 다 비추는 상황이 됐다, 그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일편광희는 임금의 은총을 상징하고, 이 은총이 신하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두루두루 미치고 있는 그 상황, 그걸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걸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복용, 신하의 역할을 말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달을 예찬하면서 전란 이전의 태평성대 일대 임금은 빛을 비추고 작은 거울들인 신하들이 그 빛을 받아서 백성에게 이렇게 후투루,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았던 과거의 시간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잡고 가십니다. 됐죠? 그 다음 본사 넘어갑니다. 하룻밤 찬바람에 눈이 왔나 서리가 왔나, 눈과 서리, 계절적인 배경, 겨울을 알려주는 시험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눈이 오고 서리가 왔나, 어찌 한 건곤이 온 천지가, 온 세상이 백옥경이 되었는가. 자, 백옥경은요, 여러분 주의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양반시가에서 백옥경이라든지 또 뭐 있었을까? 여기도 있었어. 여기도 광안전이라든지 백옥루, 백옥경, 광안전, 이런 단어들은 모두 모였어. 여러분 다시, 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단어들이야. 백옥루, 백옥경, 옥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광안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얘네들이 모두 다 천상객, 옥황상제의 궁궐이었잖아요. 그래서 뭘 의미한다? 함축적으로 임금이 계신 한양의 궁궐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야. 그런데 요것들 중에 두 단어가 이 작품에 쓰였는데, 한 부분은 임금 계신 궁궐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게 맞는데 여긴 아니야. 백옥경은 아닙니다. 백옥경은 여기 잘 보세요. 어찌하여 온 천지가 백옥경이 되었는가 라는, 온 천지가 임금이 계신 궁궐이 되었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그냥 옥황상제가 지낸다는 궁궐이고, 옥황상제가 나왔으니까 배경상은 도교겠죠? 이해되시죠? 묶어놓고 연결해, 옥황상제랑 도교랑 연결해놓고 가십니다. 이 온천지가 백옥경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천상계, 지상인 것 같지 않게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중인 거지. 왜? 겨울이 돼서 눈이 오고 서리가 오고 하얗게 변한 거잖아.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졌다는 거야. 흰눈으로 뒤덮인 이 자연은 정말 아름답죠. 그걸 뭐로 표현했구나? 아, 백옥경으로 표현해 놓고 있구나 라고 잡고 가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해 놓고 있는 표현법 뭐가 쓰인 거야? 미화법이 쓰였고요. 온 한 건곤이 백옥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온천지 이콜 백옥경. 자, 백옥경은 보조관념, 온천지는 원관념. 이렇게 돼서 문유법도 쓰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그래서 무슨 얘기다? 눈 덮인 세상을 예찬하고 있구나 잡으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동창의 제 발건을 수정염을, 염은 이제 발이야, 발. 이렇게 수정으로 만든 이렇게 커튼처럼 이렇게 안쪽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막는 거 있잖아. 그런 줄 수정으로 된 발을 걸어놓고, 요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금, 검은고 금자입니다. 검은고를 비스듬히 안아서 봉황곡, 요거는 이제 악곡의 명이겠지? 봉황곡을 타면서 있었어. 그랬더니 그 소리가 성성, 그 소리 성자죠. 소리마다 청원하여 맑게 멀리 퍼져서 태공, 클 태자야, 빌공자고 먼 하늘에 들어가니. 자, 자기가 검은고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탔더니 그게 그 소리가 쫙
울려 퍼져. 무슨 이미지? 청각 이미지 나오고 있다. 먼 하늘에 들어가니 파사는 너울너울 춤추는 모양이래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각주로 다 나오죠. 개수, 달에 있는 개수나무 아래 옥토끼도 돌아본다. 이 소리가 자기가 울리는 그 맑은 소리가 달에까지 미쳤네. 그래, 달에 옥토끼가 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너무너무 맑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계속 가십니다. 유리잔에 호박주는 호박빛의 그 노란 빛깔의 술이래요. 호박주를 가득 부어 권하자 하니. 누구한테 권한 거야, 여러분? 달에게 권했겠지. 달을 보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검은고를 타다가 막 너무 흥이 오니까 이제 술을 가지고 온 거야. 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달에게 이렇게 술을 권했다, 그 얘기야. 달에게 술을 권하니 유정한 상하는 달 속에 있다는 전설 속의 선녀인데 유정한 상하도 잔 밑에 빛난다 그랬으니까 술잔을 이렇게 달을 향해 비췄겠지. 그랬더니 술잔 안에 뭐가 담긴 거야, 여러분? 달이 담긴 거야.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상하가 잔 밑에서 빛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상하는 원관념이 뭐다? 달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에서는 달이 어떤 실제 사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임금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달이 아무튼 술잔에 딱 담겼어. 그래서 빛났어. 청광을 머금으니, 청광 맑은 빛이야. 맑은 빛.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나온 빛이었겠어? 달빛이었겠지. 그 달빛을 머금으니 내가 이렇게 마셨을 거야, 술을. 그랬더니 달빛이 내 안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폐부에 흘러 들어갔어. 주체가 누구라고? 화자라고. 그럼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 맑은 달빛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랬더니 호호환. 힐호자야, 여러분. 호 했으니까 깨끗하고 흰 정도로 해석한 겁니다. 깨끗하고 흰 흉중, 가슴이 안이 비친 구석이 없다. 무엇이 안이 비친 곳이 없다는 얘기야? 달빛이 비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가슴에 달빛으로 가득 찼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1차적으로는 어떤 장면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어떻게 한 거야? 술잔에 달이 비쳤고 그걸 내가 이렇게 마시면서 달을 내가 흡수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어떤 상징으로 바꿔놓고 있구나. 어떤 상징으로? 임금의 은총을 내가 온 마음 가득 받아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 사람이 쫙 바꿔놓고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함축적 의미, 임금의 은총이 화자의 마음 깊은 곳까지 미치고 있는 그것을 예찬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난 겁니다. 본사 1 끝났습니다. 검은 고를 타며 밝은 달빛의 은혜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했던 거죠.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속 보자. 내 옷가슴을 이렇게 해치고 광안전. 자, 여기가 바로 옥황상제가 계신 천상계의 궁궐인데 원관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임금 계신 궁궐로 해석해야 되는 단어다. 별표 5개 기억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아까 있었던 백옥경은 아니야. 임금 계신 궁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광안정에 돌아앉아 임금에게로 갔지? 마음에 먹은 뜻. 자기 충심,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 임금 사모하는 마음을 영군지정이라고도 하고 연주지정이라고도 해. 여기 주는 주인 주자가 되겠다. 그치? 우국지정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야. 충신으로서 자기 마음속에 가득 담겨 있는 마음들인 거지. 이 마음을 다 사뢰려 하였더니, 사뢰다, 아래다, 윗사람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더니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심술궂은 뜬구름이 어디서 와? 가리었나? 무엇을 가렸어? 달빛을 가려버린 거지. 임금의 은총이 드러나지 못하게 막았다, 그 얘기야. 뜬구름이. 응? 그러니까 이 심술궂은 뜬구름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자, 상징적인 의미, 간신. 우리 보통 먹구름, 뜬구름 모두 다 무슨 햇빛을 가리거나 달빛을 가리면 간신 상징으로 양반시가에선 쓰여. 그렇겠죠. 햇빛과 달빛이 임금을 상징하니까 그걸 가려버리는 구름은 간신을 상징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졌지.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또는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작품이 언제 지어졌다고? 임진왜란 당시에 지어진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달빛을, 임금의 은총을 가려버리는 심술궂은 뜬구름이라는 건
외적의 침입을 얘기할 확률이 반영론적으로는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임금의 은총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외부 조건, 외적의 침입,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가려버렸어. 뜬구름이 가린 대상 달빛이고, 표현법, 자연물, 구름, 달빛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간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우의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하십니다. 천지가 회맹했다는 건 하늘과 땅이 깜깜해서 안 보였다는 얘기야. 깜깜하고 눈이 안 보여서 백물을, 만물을, 온 천하가 다 깜깜해졌어. 아주 칠흑이야. 그래서 온 세상을 볼 수가 없어. 뜬구름이 가렸기 때문에. 상하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지가 회맹한 상태가 돼버려서 빛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완전 칠흑 같은 깜깜함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방향상실감, 방황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요거 현재인 거 아시겠죠? 요잠 방각. 자, 요거 뭐 각주 나옵니다. 멀리 아득히 보이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의 반쪽 끝에 옛빛이, 옛빛 뭐야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나왔던 빛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달빛밖에 없죠. 옛빛이 비치는 듯 했어. 지규죠. 그런데 운간에 구름 사이로 잠깐 나왔다가 떼구름이 막 조금이라도 이 빛이 등장할 것 같으면 막 구름이 막 떼거지로 몰려가는 거지. 그래서 떼구름이 미쳐나니. 자, 부정적인 현실로 해석할 수 있고 반영론적으로는 외적의 침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됐잖아.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정유재란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의 은총이 드러날 어떤 상황이야. 전개가 안 되는 거지. 임금의 그 달빛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것 같으면 다시 전쟁의 기운이 올라오고 뭐 이랬다 이 얘기야. 그래서 희미한 한빛, 무슨 빛? 달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자, 암울한 현실이 심화되고 있다. 반영론적으로는 선조의 몽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임금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 전개가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야. 몽진이라는 건 여러분 먼지를 뒤집어 쓰다 이런 뜻인데요. 임금이 어떤 길을 가려면 왜 길을 막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잖아. 그리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행진을 하잖아. 그런데 너무 급한 상황인 거지. 너무 급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임금이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급하게 피난을 갈 때 우리가 몽진이라는 표현을 써요. 몽진이라는 단어 좀 알고 가시죠? 자, 선조의 몽진이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떼구름이 몰려오니까 희미한 빛이 사라져갔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어떻게 했냐? 중문을 닫아놓고 쟁반에 따로 서서 정원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개수나무 그림자인가 돌아보니 처량한 암양이 날 따라 근심한다. 매화. 자, 사군자. 관념적 상징물인 거 알고 계시죠? 뭔데? 지조. 충절의 상징물이잖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 매화의 처량한 암향, 은은한 향기. 무슨 이미지? 후각 이미지. 나와 있죠? 암향이 나를 따라오며 근심한다. 그러면 여러분 매화의 향기가 무슨 근심을 하겠어? 매화 향기는 근심할 수 없지. 그치? 매화 향기는 객관적인 자연물. 그런데 근심하는 건 근심하고 있대. 이건 화자의 정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뭐가 쓰였다? 감정이입이 쓰였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도 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감각 이미지 종류 말씀드렸고요. 정서는 왜 근심하고 있겠어? 임금이 이 향기, 이 빛이, 희미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오기 때문에 임금이 피난을 가서 어디서 계시는지도 알 수 없고 너무 불안한 상황인 거지. 이 정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영군지정,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 임금을 볼 수 없음에 대한 답답함, 근심, 이런 정서들을 암향이 근심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작은 주렴을 지워놓고 성글게 걸어놓은 발을 살짝 쳐놓고 동방, 차가운 방에 혼자 앉아서 금작경, 황금까치래요. 황금까치, 금작,
거울 경자. 황금까치를 조각한 거울. 닦아내어 벽 위에 걸어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을 비출 줄을 모른다. 자, 이거 봐봐. 이 거울을 걸었잖아. 그러면 원래는 어땠냐면 달빛이 비추고 있을 때는 거울이 그 달빛을 받아서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었다고. 앞에 복염이 있었잖아. 그래서 신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 임금의 그 은총을 받아서 백성에게 퍼뜨리는 신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잖아. 그거랑 대비되는 장면이 나온 거야. 대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어떤 해석이냐면, 자, 봐라. 달빛이 있어야만 거울의 기능이 또는 역할이 가능함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달빛이 있어야 거울이 세상을 비출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달빛이 없다 보니까, 달이 없다 보니까 금작경 하나 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요런 해석을 할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그렇게 달빛은 온 천하를 비출 수 있어. 그런데 그 달빛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어떤 신하들만 남은 거야. 자기 몸만 생각하는, 자기만 비출 줄 아는, 제 몸만 밝히고 남을 비추지 못하잖아. 세상을 비추지 못하고 백성을 돌보지 못하는 신하들만 남아있다. 그렇게 대비되는 사물로. 그래서 뭐가 있구나. 스스로 빛나며 온천하를 비출 수 있는 건 오로지 달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문장으로도 여러분 읽을 수 있겠죠. 그죠? 세상을 밝히는 달이 사라지자 이기적인 신하들만 남음. 이 나라가 참 개판이지.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자, 뭐가 부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달빛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문장이 됐겠다. 됐죠? 이해되셨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본사이가 끝났는데 무슨 얘기했던 거야? 떼구름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달을 탁 가려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스럽고 근심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본사 3으로 넘어갑니다. 단단환선. 역시 각주로 나올 거야, 여러분. 얇은 비단으로 만든 부채래, 부채. 부채로 긴 바람을 붙여 바람을 막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 구름을 다 고자 소망형 종결어미. 그러니까 이 떼구름, 달빛을 가리고 있는 이 떼구름을 다 거치게 하고 싶어. 막 바람을 붙여가지고 그러고 싶다라는 소망을 얘기한 거야. 또 기원녹죽으로. 기원녹죽은요, 기현에 있는 정원에 나는 푸른 대나무래. 대나무 여러분, 충절의 상징물, 사군자 중에 하나잖아. 매화도 나와있고 대나무도 나왔다. 그치? 이 대나무로 뭘 만드냐? 일천장 비를 메어 빗자루를 만들어. 큰 빗자루를 만드는 거지, 대나무로. 그래가지고 그냥 저 떼구름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싶어 이러고 있는 중인 거지. 자, 화자가 어떤 소망을 드러내는지 알겠죠? 소망형 종결어미가 나왔고, 구름은 뭐야? 외적의 침입이었고 부정적인 현실이었잖아.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하고 싶다? 단단환선의 바람으로 또는 기원녹죽의 비로 다 없애버리고 싶다. 그거잖아. 당대의 부정적인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 거죠. 이때 부정적인 대상을 제거하는 매개물이자 화자의 충성심이 담긴 사물이 바로 뭐다? 단단환선의 바람과 기원녹죽의 일천장 빗자루였다. 그 얘기야. 됐죠? 그래서 여기 부채, 바람 다 플러스, 또 대나무, 그 다음에 빗자루 다 플러스다. 뭐 부정적인 현실을 없앨 때 사용할 수 있는 매개물이다. 됐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그랬는데, 소망은 그랬는데 장공, 구름이 떠있는 먼 하늘은 만리 밖에 있고 이 몸은 진토야. 흙과 먼지에 불과해. 이 몸은 진토, 은유스였다. A = B. 그죠? 나는 그냥 너무 보잘것없는 거지. 여기 흙과 먼지라는 건 보잘것없다라는 얘기야.
보잘것없음. 그러니 맹세한 인의 뜻이 가리키는 건 뭐야? 여기야. 단단 환선으로 그 바람으로 구름을 다 거치게 하고 기원 녹죽으로 빗자루를 만들어가지고 구름을 다 쓸어버리고 싶었던 그 맹세. 그것이 생각하니 허사로다. 헛일이구나. 왜? 나는 너무 삐꾸야, 삐꾸. 보잘것이 없어. 난 너무 먼지 같은 존재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구름을 다 걷어내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하다 보니 이런 소망이 모두 구지럽구나. 자괴감,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본사 3까지가 끝났어. 그래서 본사의 시간을 보면 여기는 전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구나. 이렇게 잡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가득이나 시름이 많은데 긴밤은 어떠한가? 긴밤은 왜 이렇게 긴가? 이러는 거지. 자, 관련한 자성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전전반측 잠을 못 이루면서 시름에 겨워 있어. 우국지정이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척이며 잠을 못 이뤄 전전반측 하다가 다시 곰 강세접사 나왔다. 다시 강조의 의미.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시적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적 전환이 일어났다는 건 태도가, 정서가 바뀔 거라는 얘기야. 정서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전환부터. 영허 소장이 천지도 무궁하니. 자, 영허 달이 찼다가 허 기울어지는 거야. 소장, 소는 소멸하는 거고 장은 자라나는 거야. 초목이 자라고 쓰러지는 거. 그러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또 역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찬가지겠지. 기울었다가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차겠지. 초목이 사라졌다간 어떻게 되겠어? 다시 자라나겠죠. 그렇게 천지가 무궁하게 진행이 돼. 끊임이 없이 진행이 되어 가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은 마이너스잖아.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될 거야? 자연의 이치, 우주의 섭리에 의하자면 플러스로 순환할 거지.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하면 돼? 자괴감을 느끼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치? 그런 생각할 수 있겠다. 풍운이 바람과 구름이 변화한들 막 난리를 쳐. 막 바람이 불고 막 구름이 막 몰아치고 막 이렇게 외부 조건이 막 많이 변하는 거야. 그렇지만 본색이 어디 가겠는가. 우주의 섭리.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아. 아무리 변화가 심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고 지켜지는 거지. 근데 그 본질이 뭔 거야? 영허소장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 거죠. 찼다가 기울고 기울은 것은 다시 차오르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럼 깨달은 점 별표 5개 하고 정리합시다. 찬 것은 쳤다가 다시 차오르고 자란 것은 시든 후 다시 자라는 것이 삶의 이침을 깨달았어. 따라서 힘든 현실이 다시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서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본색이 어디 가려? 설이 쓰였네? 어디로 가지 않는다? 그 얘기인 거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는 단심,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3개 하시고요. 붉은 마음이라는 건 양반시가에서는 충성심을 말하는 거죠. 일편단심의 줄임말입니다. 이 충성심, 임금을 향한 올곧은 이 마음을 지키면서 명월을 볼날을 기다리노라. 견디고 기다리겠다. 명월, 임금 상징인 거. 노라, 감탄형 종결어미 쓰였네. 영탄자 거조로 마무리가 됐구나. 자, 미래네. 내 단심, 충성심을 지키면서 명호를 볼 날이를 기다리고 있겠다. 전란이 끝난 후를 기대하는 미래로 끝났습니다. 됐죠? 요게 명월음이라는 전쟁에 쓰여졌던 가사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애상적 슬프다라는 뜻이야. 의지적인 거 왜? 단심을 지키면서 기다리겠다 그랬으니까 의지적이죠. 우의적인 거 왜? 자연물을 통해서 빗대어서 인간사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됐죠? 네, 회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제 우국연주 뭐야? 나라를 걱정하고 연주 임금을 사모하는 지극한 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자, 특징 보십니다. 상징적인 소재, 자연물들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부분 아까 확인하셨어요.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구름에 달이 가려진 것에 비유해서 표현한 부분 확인하셨죠? 두 번째, 임금이 피랑 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이너스의 정서를 드러냈어. 그러다가 달이 찼다 기울고 구름에 가렸다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내듯이 혼란이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인식으로 태도, 정서, 변화를 일으켰다. 확인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태평성대 임금을 예찬하던 그때, 현재 떼구름이 몰려와서 빛을, 달빛이 가리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 명월볼라를 기다리겠다라는 미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자, 명월음이라는 가사였습니다. 좀 이해만 좀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그러니까 주관식 테스트 잊지 말고 잘 정리해두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